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 이슈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 지표 나온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의 인사이트 열어봅니다. 미국의 10월 CPI 전년 대비 2.6% 증가 예상치에 딱 부합했습니다. 대선 이후 첫 발표되는 소비 지표라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근원 소비자 그리고 헤드라인 CPI 두 가지가 발표됐고 전년 동기 대비 전월 동기 대비 그래서 숫자는 4개가 발표되는데요. 4개가요. 우연인지도 모르지만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예측치. 그만큼 미국의 이코노미스트의 월가 예측치들이 상당히 좀 정확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지난달보다 약간 수치가 높아졌고 낮아졌고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측치보다 부합하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예측치에 정확히 부합했기 때문에 시장은 한마디로 안도했죠. 왜냐하면 일부에서 크게 우려하는 사람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다시 물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관세가 올라가고 그럼 물가에 좀 자극하지 않을까냐는 우려감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유가의 좀 하락 안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시장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으로 일단은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2.6%가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서 지난달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좀 높아졌겠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하루 한 달에보다는 3개월, 6개월 정도의 추이가 중요하다라고 제롬 파월 의장도 얘기했는데 그림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 3개월, 6개월 연율을 보면 하락 안정세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기본적인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에 조금씩 다가서고 있다는 것 자체, 그 팩트 자체는 틀림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흐름 자체에서 보면 핵심적인 거를 보면 물가에 대한 부분, 좀 먹거리의 물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불안한 것이 있는 거죠. 집에서 해 먹건 외식을 하건 간에 먹거리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료는 모든 항목 중에서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서비스 물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흐름 자체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월가의 전체적인 시각은 오늘에 나온 발표 수치 때문에 혹시라도 12월 달에 또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 아니냐 일부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럴 이유는 없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금리의 기준금리 인하의 패턴이라든가 그런 추이는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베팅이 여전히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주시장의 흐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어저께는 3대 지수가 조금 소폭 하락하는 좀 안정된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권이었다가 나스닥이나 S&P 500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위아래 있었지만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틀째 주시장은 소강 상태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로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좀 약한 모습, 이틀째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은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면요, 10년물 금리가 좀 내려가는 듯하다가 다시 또 약간 상승했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결론적으로 금리가 또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금리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미국 달러는 또 1년 만에 또 최고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우리 시장 상당히 최근에 대한민국 시장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외국 매도라는 어떤 수급적인 한계가 분명히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거기에는 아마 모든 뉴스에 저희 방송뿐만 아니라 지상파 뉴스 8시, 9시 뉴스에서도 환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환율에 대한 압박 오늘도 약간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 값이 올라가니까 금값은 최근에 또 좀 하락 조정세를 보이고 있겠고요. 유가는 오늘도 좀 혼조권에 머무른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에 12월에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오늘 다우지수, S&P, 나스닥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권 마감으로 이틀째 소강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1년 내 최고 수준으로 사실 국내의 전망은 잘 안 해주시는데 오늘도 환율 압박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국내 그 상반까지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뉴스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입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희 월가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종목이죠. 1년 동안에 144%가 올랐습니다. 이번에 총수익, 구독자, 현금으로 모두 다 점프했네요. 예, 자세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음악을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 예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멜론이라는 것을 많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은 많이 있고 뭐 다양한 애플 뮤직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 1위는 그들이 아니라 전 세계 1위는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스포티파이가 음원 시장의 최고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아파트란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바로 스포티파이에서 얼마만큼 스트림됐다. 많이 뉴스 들으셨고요. 또 한 1년 반 정도로 1년 반 정도 됐는데 뉴진스라는 그룹이 처음에 나오자마자 스포티파이랑 협업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가에 대한 열풍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뭐 시작 초기 단계 우리나라에서 꽤 늘어났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가장 많은 수치, 뭐 유럽은 압도적이 되겠고요. 미국에서도 젊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10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90%가 지금 스포티파이를 구독하고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압도적인데 그거는 단순한 음악으로만 이해하시면 이 스포티파이의 문화를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바로 스포티파이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요즘 팟캐스트를 듣냐고 하는데 그 팟캐스트 시장이 엄청 다시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서양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좀 주목할 거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스타성 DJ들이요. 그 스타성 있는 인물들, 그런 가수들, 이런 친구들이 직접 자기들의 그 노래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 그런 예는 방송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에 바로 팟캐스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면서 완전 자동으로 그냥 번역을 해주거나 이런 거 통역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원 시장에서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어떤 음반을 제작하는 회사들도 스포티파이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스포티파이의 구축에 대한 기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 지상파 보고 이런 것들이 한때 케이블 넘어가다 요즘은 케이블도 안 보고 그냥 네.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보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대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에 바로 중심에 스포티파이가 있다.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나오는 것이 매출도 20%가 늘어나고 총 수익도 40%가 늘어나고 이 표에 나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순현금 흐름은 무려 229%가 늘어나고요.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12%. 그러면서 프리미엄 ARPU는 또 역시 이것도 9%가 늘어나면서 모든 수치가 좋아지면서 3분기 연속 흑자를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월간 활성화된 사용자 추이만 보더라도 정말 놀라운 노자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최소 10곳이 목표 주가를 상향한 것이 바로 스포티파이의 현황이다.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대의 변화가 TV뿐이 아니라 이게 음원 시장에서도 완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원 시장의 강자라고 떠오르는 스포티파이 1년간 144%의 강세. 우리에게는 최근 들어 좀 관심이 증폭됐는데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 마크더치에서 보도했습니다. 저평가 은행주인데요. 트럼프 재집권에 미국 은행주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낮은 가치로 거래되고 있는 은행주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기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살펴주신다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은행 업종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당선 이후에 조금 더 다시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바로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9월 달에요. 미국 은행 업계에 대한 규제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은행 업종이 상당히 기대를 불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규제를 좀 없애자, 뭐 좀 줄이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은행 업계에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수많은 소위 미국의 중산층의 보통의 그 백인이 대세라는 걸 많이 뉴스로 들으셨던데 이분들이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결국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소위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 뭐 부동산을 대출 받으면 가상금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대비 몇 퍼센트 더하는 건데 그 기준금리에 대해서 높아지는 스프레드가 지금 투자 적격 회사채뿐만 아니라 투자 부적격, 흔히 얘기해서 투기 등급 회사채까지 그 기준 금리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가상금리는 25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대출을 받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몇 금융기관에서 IB에서 그럼 은행 업종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지만
그 중에서도 덜 올라간 은행이 뭐가 있겠냐는 그걸 조사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거가 나스닥 은행 지수에 포함되어 있겠고요. 24개의 기본 은행과 지역은행 50개 중에서 유형 자산 가치 대비 1.9배 이하가 되겠고요. 예상 실적 기준 PR 12배 이하인 거를 나름 이들은 저평가된 은행이라고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뽑은 은행이 한 10개 정도 됩니다. 시티그룹이라든가 뱅크라든가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들 기업의 종목별 PR과 배당 수익률을 먼저 보여드리겠고요. 그다음은 이들 기업들에 대한 10기업에 대한 목표 주가 평균 및 괴리율을 보여드리겠는데 당연히 평가는 좋게 저평가되어 있고 특히 목표 주가까지의 괴리율이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보시면 딱 느낌 보시는 거가 시티그룹 같은 거가 여기에 좀 눈에 띌 수 있겠고요. 또 그나마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라든가 F&B 코퍼레이션 정도가 그나마 좀 익숙한 상대적으로 좀 미국 주식을 경험해 보셨던 분 입장에선 그나마 익숙한 은행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는 이런 거 은행에 대해서 종목별로 좀 이해도가 좀 높지 않다. 자신 없다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항상 ETF가 있습니다. KBWB라고 해서요. 인베스코에서 하는 나스닥 뱅크 지수, 은행 지수를 추정하는 ETF가 있고 그게 바로 심벌이 KBWB라고 있겠고 이거 외에도 XLF라는 전체 금융업종 지수도 있겠고요. 금융업종만 추정하는 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미국 은행 업종 ET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것이 요즘 다 어렵지만 거의 유일하게 사상 최고가를 가는 것이 미국에 관련된 ETF들이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시각을 너무 한쪽에 쏠리지 마시고 좀 다양성을 갖고 보시면 투자 대상도 많고 수익 낼 찬스도 여전히 있다라고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시각, 특히 이제 미국의 은행주는 경기 호전과 규제 완화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은 이것입니다. CNBC에서 보도했지만 최근에 또 급부상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재점화입니다. 경제방송에서 보통 국내 기업들의 이제 향방, 피해를 받는 것, 수혜를 받는 것 많이 분석을 합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까 좀 꼽아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현실화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트럼프 때는 기존의 중국과의 어떤 관세에 대한 강조, 인상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발표한 것뿐이고 이게 현실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앞으로도 중국과의 긴장 관계 또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어떻게 전격적으로 지금 손가락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과의 긴장 관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월가에서는 또 찾아보는 거죠. 중국에서의 생산이 많은 것들, 중국에서 생산 많으면 당연히 들어올 때 미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많이 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요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것도 유예되고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기업들은 자꾸 중국 외로 바꿔 어떤 공급처를 확산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시티은행에서 이번에 조사한 기술 기업 중에서 5개를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마우스나 키보드 많이 쓰는 로지텍이라는 거 익숙하실 것 같고요. 애플은 누구나 아시는 것 같고 아시는 거고. 주니퍼 네트워크스랑 웨스턴 디지털, 코닝 같은 것들이 5개가 중내 생산 비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지텍은 40%, 애플은 이제 90% 되죠. 이제 인도로 좀 늘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런 중국에서의 긴장 관계에 따라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투자하시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 내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데 애플이 아마 많은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께서요.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